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키워드는 경기 침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경기 지표들에 많이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전망치도 있는 것 같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팍스 비즈니스 보도 내용입니다. US economy contracts faster than anticipated in Q1,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이번에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실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기 위축세가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풀이되는 건데요. 미국의 상무부는 현지 시간 26일을 기준으로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시장 예상치인 1.3%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낸 건데요. 1분기 GDP 속보치는 1.4% 감소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날 발표는 두 번째로 나오는 잠정치로 향후 수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첫 번째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문가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난해 4분기의 GDP 성장률만 하더라도 3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1분기에 들어서부터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위축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이 좀 경제지표에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야기는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헤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카일 베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 성장 둔화 조짐이 있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예상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번에 경제가 점점 식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경제가 다시 한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던 부분은 이 경기 침체가 오기는 할 것이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얕은 수준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전문가 한 명의 전문가도 경기 침체는 올 것이지만 그 부분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빠른 속도로 가게 될지 조금은 완화된 속도로 가게 될지 일단 이번 코멘트들은 조금은 안심되는 코멘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서 러시아 측의 기준금리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이죠?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Russia Central Bank cuts key interest rate to 11% citing decreased stability risks. 이번에 러시아 쪽에서는 루블화의 가치에 관련해서 또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서방 국가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러시아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루블화 가치 급등과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에 힘입어서 26일 기준금리를 연 14%에서 11%로 내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상품 수입과 외환 거래가 어려워졌는데요. 러시아 소비자 물가는 크게 오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25%를 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호전되면서 최근에는 17.5%까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침공 직후에 서방의 전례 없는 연쇄 제재 조치로 인해서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1달러당 76루블에서 142루블까지 폭락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중앙은행 쪽에서는 예금 증대로 인해서 루브라를 지탱하기 위해 우선 기준 금리를 9.5%에서 20%로 급격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루브라의 가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에서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루브라와 인플레이션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치가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 멘트 살펴보시면 이날 중앙은행은 외부 제재로 인한 통화 안정의 위기 수준이 다시 낮아졌다면서 자본 통제 완화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렇게 폭락했던 루브라 가치가 침공 직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연초에 대비해서 29%나 상승하기는 했지만 4년의 최고 수준이며 올해 세계 통화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이 루브라 가치의 명예를 챙겼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17.5%까지 낮아지게 됐고 내년부터는 5% 수준까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함께 나왔고요. 또 루브라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루브라를 향한 이런 가치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는 것도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석유와 천연가스, 에너지 쪽에서도 이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서방 국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 쪽의 상황은 점차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시장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단기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좀 방어주가 될 만한 것들을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Buy these stocks to bet on the resilient US consumer, Jeffrey says. 이번에 모건 스탠리 그리고 여러 가지 IB 쪽에서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경기 침체 방어 옵션으로 제약과 생명공학 관련주를 매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매튜 해리슨 애널리스트는 그간 발생한 미국의 경기 침체기 당시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해당 섹터 기업들이 경기 불황 속에서 마진을 유지하고 매출을 늘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경기 침체기가 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항을 겪을 때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해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해리슨 애널리스트는 역사적으로 불황기에 제약 기업의 성장률은 1%에서 3% 정도로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제약 기업이 경기 불황기에서도 수익 탄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 모건 스탠리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대형 바이오 기술 기업들은 매분기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점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에서 펀디멘털이 강력한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괜찮은 투자 의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해지를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해보자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IB의 분석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세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